환자들이 이거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목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귀에 또 전두부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아래 턱에 여기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입안으로 혓바닥 밑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괜히 아랫니가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뿐만 아니라 혓바닥이 화끈거리는 설자결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것 또한 긴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혓바닥이 괜히 원인 없이 그냥 화끈거리고 매운 거 못 먹고 뜨거운 거 못 먹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서 이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치료의 가장 기본은요. 근육은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데 수축할 때 피를 짜내고 이완할 때 새 피를 불러들이고 또 짜내고 불러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에서 펌핑을 팡 하면 그 피가 그 힘으로 다시 심장까지 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을 쓰면서 수축 이완을 하면서 피에 압력을 가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축 이완을 해야 전신도 건강해지고 근육도 건강해질 텐데 뇌가 계속 수축만 시키니까 일은 하고 만들어진 노폐물들은 그대로 여기 고이게 되죠. 꽉 눌러줘서 그 노폐물을 짜내는 수식이 있어요. 20초 동안 꼭 짰다가 탁 놓으면 짜져나간 그 부위에 새피, 영양분과 산소를 갖고 있는 새피가 확 몰려 들어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20초씩 10번 정도 하면은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도 그러한 원리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다 무의식 상태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밤에 이를 갈거나 물지 말아야지 하고 그거 신경 쓰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잠에 딱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계에 한 3, 40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요. 우선 통증과 기능 장애가 생겨서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 일단은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픈 걸 치료해야 되고 기능 장애를 해소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을 차단해 주는 일을 마저 병원에서 해줘야 환자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강내과는 소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제 환자의 경우를 보면 되게 이명이나 두통이나 혈자결증, 혓바닥 화끈거리는 증상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개 5년부터 7년, 10년 동안 고생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낫질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오신 분이 계신데 쉽게 낫지 않죠. 그렇게 오랫동안 근육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뭐 1년 이렇게 치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빠르면 3개월 정도만 치료를 받으셔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많이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발견을 해서 원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의학 분야에서 다 진료를 받으시고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구강내과 한번 오셔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으셔서 그걸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오래 지속되면 사실 이 근육에도요 건강한 근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그 부산물 이게 대개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락테이트 젖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젖산은 산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젖산이 오랫동안 이게 축적이 돼 있으면 근섬유가 상하게 되거든요. 상한 근섬유는
대치가 될 때 교원질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섬유로 대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만성적인 통증을 또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치료받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언제부터 갑자기 생긴 통증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아이, 나는 그냥 두통은 달고 살아야 돼. 뭐 사는 동안 그러신 거예요. 뭐 이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지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또 잘못 형성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면 오랫동안 지속된 거거든요. 그 또한 오래 지속됐고 증상이 나타난 지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서 그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요,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 MBTI 하면은 뭐 16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사람은 그 성격은 고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성격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이게 정해진 어떤 규율이나 체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성격 진단을 좀 받으셔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패턴을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일을 하면서 외람되지만 이런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세상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회에서는 다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이런 것들 요구하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너무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그걸 맞춰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산에서 흐르는 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리 가고 싶다고 저리 가지지 않거든요. 또 빨리 가고 싶다고 어떤 경우에 빨리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다 흐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도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 내 주변의 것들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엮어가시면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멀리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